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소중한 보험 상식을 좀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소중한 보험 상식 주제가 뭘까요? 바로 한번 보실까요? 병원에 다녀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몸이 성한 곳이 없다.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이죠, 이거? 고지의무죠, 고지의무. 오늘 이 정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 손등에 트러블이 좀 나왔어요. 좀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막 긁었는데 이게 조금 붓고 또 기포가 발생하더라고요. 통증도 좀 느껴지고 대상포진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약간 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면역체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자마자 했던 얘기가 이거 긁어서 부스럼 났답니다. 긁어 부스럼. 연고 처방 받았습니다. 연고 처방. 자, 오늘 고지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어떤 내용이길래 제가 긁어 부스럼 얘기를 할까요? 오늘 내용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좀 주셔서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힘과 도전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강사가 아닙니다. 저 보험회사 강사 아니에요. 저 설계사입니다. 설계사. 설계사니까 보험 상담 문의는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중한 보험 상식에 대한 목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지의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대체 보험사에 어떤 걸 알려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고지의무의 허점,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고지의무의 허점. 네 번째는 그러면은 고지의무의 허점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보험사가 행할 수 있는 대비책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위한 고지의무인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 저희가 알릴 의무사항이라고도 하거든요. 고지의무가 뭐냐면 보험가입의 판단 자료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건과 신체적인 요건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이게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중요시 여겨요. 운전을 하는데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이런 것 때문에 상해급수가 나눠지죠. 하는 업무, 직업에 따라서도 상해급수가 나눠지고, 혹시 만약에 위험한 침해 하는 거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침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사가 또 계약을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소득적인 부분, 이걸 보험 가입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그런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가입 한도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치사합니까? 치사하죠.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총망라해서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빨간색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 상태 매우 중요하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험 계약을 하는데 보험회사에 어떤 걸 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3개월 이내 병력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리셔야 됩니다. 약물 복용까지 좀 더 포함해서요. 이건 뭐 그냥 딱 보시면 알겠죠. 3개월 이내면 근접기간이니까 뭐 대부분 다 기억을 잘 하실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5년 이내 11대 중병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사항의 양식지를 딱 보면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첫 번째, 1년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두 번째,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느냐.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항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를 하시기보다는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의 질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큰일 났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병원에 다녀본 이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 증상으로 느끼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고지 의무의 허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귀담아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주로 겪는 경험이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다 경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 기록이 남지 않는 치료나 처방, 개인의 자가 증상은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료 기록이 남지 않는 치료나 처방이 가능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기 몸살로 동네 앞에 있는 약국에서 타이레놀 구입했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염이나 설사 증상으로 또 약국에 가서 복통약이나 지사제를 구입을 했어요. 물론 의사의 처방은 물론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 약국에서 단순히 상비약을 구매하는 경우죠. 그런 기록은 의료 기록이 남지 않죠. 두 번째, 자가 증상을 느끼는 케이스인데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 요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빈번하거든요. 치아가 좋지 않아요. 치아가 좋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합니다. 인레이나 온레이나 크라운 치료, 보존 치료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보철 치료,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보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으시거든요.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잘 아니까. 물론 치과에는 단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지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본인이 증상을 아는데 치과에는 한 차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가 증상으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은 고지 대상이 아니죠. 3개월 이내에 약 복용 여부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저에 대한 의료 기록이 공단에 남아있지도 않고 약국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보험일을 오래 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들을 제가 다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한번 잘 해보세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첫 번째, 1년과 5년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와 질병.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8년 전에 양쪽 무릎이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고 장애 진단까지도 받았습니다. 8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올해 운동하시다가 십자인대를 또 다치셨어요. 이럴 때 보장이 가능할까요? 고지 위반이라고 판단되십니까? 두 번째 사례는 4년 전에 안과에 가서 안구 건조증에 대한 진단도 받고 그리고 양쪽 양 안에 백내장 소견까지도 받았습니다. 통원치료 5일 했고요. 인공눈물 당연히 처방받으셨고 그래서 2년이 경과되신 후에 저에게 실손의료비와 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하셨던 고객이에요. 얼마 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나왔습니다. 과거 이력이 백내장에 대한 진단 이력이 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내용을 통보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이 지난 병력은 고지사항이 아니죠. 1년이 지난 정밀검사는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딱 봐도 고지 의무에 허점들이 많죠. 이렇게 허점이 많아요. 보험회사가요, 그런 허점들을 보고선 가만히 나몰라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험회사가 준비한 대비책입니다. ICPS. 보험사는 ICPS라고 하는 전산을 도입하게 됩니다. ICPS, 보험사에 과거에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으면 전산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작업이에요. 고지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데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질병인데 보험사가 내 질병을 알고 있더라.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청구했던 이력이 A 회사와 B 회사가 다르더라도 공통전산인 ICPS에서 걸러져서 1차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내 질병이 걸러지더라.
고지 의무의 허점이 일부 보완은 됐겠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고객분들은요, 보험사에서 ICPS로 내 질병을 다 거르니까 나는 뭐 고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지 의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시고, 사실은요 이러면서 본인은 숨기고 싶었는데 저에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 의무는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철저하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되 긁어 부스럼은 만들지 말자는 거죠.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는 사항만 고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에 치료력에 대해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고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허점은 보험사가 안고 가야 될 짐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십자인대가 다 나가셨던 분이에요. 8년 전에 장애 판정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고지사항이 해당이 없으니까 작년에 실비를 가입하고 올해 청구를 했는데 양쪽 무릎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더라. 4년 전에 안과에서 백내장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미 2년 후에 실비와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 백내장 양 안에 대해서 수술을 하니 처음엔 안 주겠다고 했던 보험사가 고지 의무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가 않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해 주더라. 보험 가입 시 알릴 사항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킵니까? 보험사를 위해서? 아니죠. 가입자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구두상으로 설계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서면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현행의 고지 의무 제도에 충실할 것,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긁어부스럼은 만들지 말자. 아셨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